Alright, look at this.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1971년 이후 여러분이 1달러를 저축했다면 오늘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고작 12센트어치 뿐입니다. 참 안타깝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도 성실하게 모았겠죠? 그런데 1971년부터 지금까지 그 돈을 계속 저축해왔다고요? 안타깝지만 손해를 본 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휴가는 포기해야 할 겁니다. 부모님 집에 계속 살아야 될 거고요. 차를 살 수도 없고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1971년 돈과 희소성을 연결하던 마지막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축통화가 더 이상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돈은 사람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돈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바뀌면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세상도 바뀝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르네상스가 앞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지금이 약세장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두렵고 어두웠던 한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세상,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2026 BTC 프라하에서 잭 말러스가 발표했던 연설의 더빙 영상입니다. 잭 말러스는 비트코이너들에게 너무 유명한 비트맥시이자 비트코인 결제 송금 서비스 앱인 스트라이크의 CEO이고 비트코인 중심의 상장 금융회사인 투애니언 캐피탈의 CEO인데요. 과연 이번엔 우리들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해줬는지 궁금하실 테니까 지금 바로 그의 연설을 함께 들으러 가시죠. Things have been better in the world than they are today.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았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에서 매우 혼란스러웠던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대를 르네상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 강연은 작년보다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그리고 조금은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강연의 제목은 비트코인, AI, 그리고 인간 창의성의 귀환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우리가 인류의 새로운 르네상스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는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얘기입니다. So Act 1 is something feels off. 뭔가 이상합니다. 어릴 때 함께 자랐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이 행사장에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봐도,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도 저는 모두에게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내 자리는 남아 있을까? 미래에 난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미래는 과연 나에게도 좋은 세상이 될까? 사실 이런 감정은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조사한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And the consumer sentiment, how we all feel, has never been lower. 사람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낮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고 닷컴 버블이 붕괴했던 그 시절보다도 낮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처럼 미래를 비관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실질 임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지금 연봉이 오르고 있다고 해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음식도 줄어들고 살 수 있는 집도 줄어들고 떠날 수 있는 휴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위에 이제는 AI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AI가 가져올 미래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는 AI가 정치적 혼란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1%는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66%는 AI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관계를 맺을 필요마저도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61%의 사람들은 AI가 소비하는 막대한 에너지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젊은 세대입니다.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이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청년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비난하려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스럽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비율이
대공황 시절보다도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는 대공황 때보다도 더 많이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독립해서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연령대별 우울증 통계입니다.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40%가 지속적인 슬픔을, 그리고 이 부분은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희망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학생의 20%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 10명 가운데 거의 1명은 실제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So I would say it's safe to say things feel off.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사상 최저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원래부터 세상은 이랬을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방향이 바뀝니다.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So Act 2 is that we were born to create. We were born to do unbelievable things. 우리는 창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저는 인간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200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에도 기꺼이 뛰어들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완성되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테판 치바이크의 말이 있습니다. 모든 돌 하나하나에는 찰나했던 과거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저에겐 그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창조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 예술을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풍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목적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 말이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례는 피렌체 르네상스입니다.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제가 지금 유럽에 있으니까 이탈리아식 발음 꽤 괜찮았죠? 브루넬레스키, 브라보! 브루넬레스키는 제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건축가였고 디자이너였으며 금세공인이었고 조각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은 르네상스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린다는 점입니다. 그는 피렌체 대성당의 거대한 돔을 설계한 건축가였습니다. 참고로 그가 만든 그 구조는 오늘날 미국 국회의사당과 같은 건물에도 사용된 대표적인 건축 방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400년대에 이 사람은 수백 년 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거대한 돔 구조를 설계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들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건물을 한번 보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140년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페이스북이 앞으로 10년을 더 갈지 장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0년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렌체가 아름다웠던 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동전을 건져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피렌체가 아름다웠던 이유는 한 문명이 여러 세대에 걸쳐 재능을 계속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기반이 있었고 좋은 문화가 있었고 예술을 존중하는 안목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건전한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처럼 위대한 사람들이 같은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느끼십니까? 심지어 같은 도시에서 말입니다. 브루넬레스키, 미켈란젤로, 보티첼로, 마키아벨리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들이 모두 같은 시대, 같은 도시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천재들이 아주 작은 도시 안에서 한 세대 안에 함께 존재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인물을 천장 전체에 그려 넣었고 그 작품을 완성하는데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천재창조, 아담의 창조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예술이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대표했던 가장 위대한 사람들, 가장 많은 것을 세상에 남긴 사람들, 인류에게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까지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작품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헤지펀드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술가였어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서 무언가를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비드상을 보세요. 1400년대에 만들어진 높이 약 5m가 넘는 거대한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사람들이 버려두었던 대리석 한 덩이에서 탄생했습니다. 저에게 인문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500년이 넘는 세월 전에 그려진 벽화가 지금의 우리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에도 갔습니다. 유전체 과학도 발전시켰습니다. 거대한 성당도 지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서관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의 트리니티 도서관입니다. 1592년에 세워졌어요. 이 사진만 봐도 책을 읽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대학교도 중퇴했고 아마 이 방에서 책을 가장 안 읽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공간을 보고 있으면 그냥 책이 읽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름다움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만을 위한 것도 실리콘밸리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이 어딘지 아십니까? 힌트를 하나 드리죠. 스페이스X 본사가 아닙니다. 어딜 것 같으세요? 이곳은 기차역입니다. 1910년에 지어진 펜역입니다. 당시에는 인류 역사상 한 번에 지어진 건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근데 기차역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시 이곳은 뉴욕에서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이었습니다. 켄 그리핀의 펜트하우스도 아니고 골드만삭스의 사무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나고 소통하고 서로를 표현하고 미래를 기대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차역이었습니다. 저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면 롱아일랜드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아직도 천재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도 있고 마크 주커버그도 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인재들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은 문명의 천재들을 어디에 배치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은 예술가였고 창조자였고 건축가였고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날 가장 뛰어난 인재들은 벤처캐피탈리스트가 되고 헤지펀드 트레이더가 되고 초고속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고 소셜미디어 그룹을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인간이 예전보다 멍청해진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그 천재성을 지금은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건 바로 그겁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언제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는 꿈을 꾸지 않게 된 걸까요? 사회를 위한 또 하나의 펜역을 만드는 꿈 대신 언제부터 벤처캐피탈리스트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걸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And so Act 3 is that the money changed. 여러분, 돈이 바뀌었습니다. 사회 안에서 천재성이 어디에 배치되는지가 바뀐 이유, 저는 그 원인이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사람의 행동을 바꿉니다. 아마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건 비트코인만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돈은 인간의 노력이 저장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을 끄고 해변으로 놀러 가지 않습니다. 다시 잠들지도 않아요. 우리는 일하러 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고 세상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은 인간의 존엄이 저장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쓰고 있는 소중한 시간을 미래로 가져가는 방법,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시간은 돈이고 돈은 시간입니다. 제이제의 말처럼 말이죠. 돈은 정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돈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빚지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정보입니다. 누가 가치 있는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예요.
그리고 돈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걸어갈지, 차를 탈지, 비행기를 탈지, 아니면 전용기를 탈지까지도 말이죠. 돈은 정보입니다. 인간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노력을 배분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를 직접 교환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돈이 정보라면 정보는 인센티브를 만들고 인센티브는 인간의 행동을 만들고 인간의 행동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어떤 돈을 사용하는지만 보여주면 저는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바뀌면 돈을 함부로 바꾸면 세상도 함께 바뀝니다. 사회도 함께 바뀝니다. 좋은 방향으로도 아주 나쁜 방향으로도 말이죠.